시작할까요? 네. 네. 아, 철없는 어른들 본격 방송. 어처구니 없는 첫 번째 방송. 드디어. 첫 번째. 우리 방송 그동안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자, 특집으로 본격 선거 토크쇼 철없는 어른들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저는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합시다. 저는 제로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고돌이 방향으로 가. 고돌이 방향? 아, 이 시계 방향? 방향? 고돌이 뭐야? 원돌이? 아, 그래? 시계 방향으로 그럼. 할아버지다. 우리 저기 우리 저기 뭐냐, 여기 철없는 어른들에서 완력을 담당하고 계신 네. 미스 A랑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다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지나가던 시민 A 양 하면 안 되는데 시민 A님으로 할까요? A님 좋다. 그냥 그쵸, A로 하죠, A님으로 A. 시민 A 좋아요. 시민 A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승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우리 너무 오래 방송한 것처럼 너무 올해? 오랫동안 방송해 왔던 것처럼 너무 단순하게 아 그죠. 저희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지. 이렇게 겉들이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론으로 들어가죠, 빨리.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번엔 본격 선거 토크쇼니까 그 거기에 맞는 우리 인천시의 첫 번째로는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천 그 뭐냐, 교육감 후보 1번이 도성훈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공약서를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 공약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니까 사실 이 사람이 다 하지 않아요? 다 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공약. 다 하겠죠, 이거. 네. 대통령 3명 다 한다고. 대통령이 미니까 다 하겠죠. 그 다음에 2번이 교육비 걱정 없는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실시. 3번이 안전을 위한 교육비 초등학생 현장 체험 학습 보험료 지원. 4번이 유치원 원예 체원 학습비 무상급식 지원. 그리고 5번이 졸업 앨범비 지원이에요. 이게 이제 5대 공약이고. 졸업 앨범비는 저소득층 학생한테만 네, 저도 지원하죠. 지원하죠. 다음이 인천 진로교육원 신설. 그다음이 대중문화예술학교 신설. 특성화 고교 개편 지원 강화. 국영수 정보교과 기초학력 보장제 운영.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그다음에 체력 인성 생존 역량을 키우는 학교체육 교육과정 내실화. 그리고 스마트 러닝 교육 시스템 구축.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왜요? 이거 이따 얘기해. 네, 뭐 차차 네. 얘기하죠. 미래학교 미래교실 구축. 까먹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넘어가지 그러가죠. 않을까요? 그렇게 하죠. 네. 다 이렇게. 이 파트 따로 네. 얘기할까요? 자, 처음 파트. 처음 게 인천 진로교육원 신설이에요.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 진로 교육을 하고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진로 체험, 인천 꿈 열린 프로그램 운영.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잘 모르지 않나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행 방법이.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진로 교육원을 신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 필요하긴 하죠. 우리 클 때는 뭐 갑자기 대학교 가기 전에 네 꿈을 정해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도 고민 안 하다가.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체험해보고 이런 건 좋은데 이 진로 교육원에서 뭘 하게 될지가 의문이에요. 이게 이제 딴 데는 모르겠고 서울에 보면
그 하자센터라고 있어요. 청소년 진로 체험 센터, 진로 교육 체험 센터인가 뭐 그런 데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영화 찍는 것도 해보고 그거 있는데 이제 뭐 목공 체험 이런 거 하고 뭐 커피 바리스타 체험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거기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다녔던 친구들이 좀 있긴 해요. 지금 전화 온 친구 거기 하자 다녔던 친구다. 잠깐 통화해서 근데 진로 교육이 필요해요? 진로 교육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초중고 구분 없는 거잖아요. 진로 교육이. 단계별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진로 교육이 필요해요? 초등학교는 필요해요? 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는데요. 아니 중학-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진로 교육이 뭐예요? 뭐 소방관이면 불을 꺼본다든지 뭐 진로 교육이 뭐예요? 생각하는 뭐 미래엔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지 직업 체험인지 뭐 전 정확히 진로가 뭐가 있는지 좀 다양성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뭘 고를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리코더 부는 걸 좋아하는지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죠. 보통 내 진로를 정할 때 이 직업 보니까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서 정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선망의 대상을 이렇게 보고 저 직업 좀 간지난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선택하잖아요. 그 간지 기준이 돈 아닌가요? 와 저 직업 돈을 많이 안정된 받는 직업. 보통 유튜버 그렇지 진짜 않지 돈 않나? 많이 번다. 그러니까 아는 이런 게 거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즘 어쨌든 초등학생 뭐 1위가 아이돌이고 유튜브 뭐 아이- 그걸 유튜버도 제일 많이 연예인이고, 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위가 아이돌이에요? 1위가 연예인이고 공무원으로 바뀌지 2위가 않았어요? 공무원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이 다 다를걸요? 공무원은 약간 이제 고학년 안전성. 정도 되면 이제 뭐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로 교육이라는 게? 그 진로가 그러니까 직업이 뭐가 있는지와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찾아주는. 일단 찾아주는 기본적으로 거보다는- 찾기는 보다는 맞는 걸 범위를 좀 알수 넓혀 있게. 놓으면 이 직업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직업 체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직업 체험이라는 걸 해야 저는 되는지. 직업 체험 해야 된다 생각을 얇게나마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제과 체험에서 쿠키를 그 근처에 있는 학원이랑 연관을 맺어서 거기 가서 쿠키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과제빵 파티시의 꿈을 잠깐 꿨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어서 그만두긴 했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 체험이건 어떤 직업의 종류를 알건 나한테 어떤 적합한 직업 교육이든 직업 뭐 진로 지원 센터가 있는 게 다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요리를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쿠키 만들어 봐서 그걸로 그 진로를 요리사 진로를 꾸밀 수 있는 거고 교육할 때 이제 사회 관련된 교육할 때 사회에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교사의 역할이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얘 재능을 파악하고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서 못하니까 지금 외부에 빼서 특수기관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현실상 맞는 거예요? 해보는 걸로는 그냥 동영상 보자 뭐 아니면 뭐 이 직업은 무슨 일을 합니다. 뭐 카드 맞추기 놀이하고 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습 환경이 다 전문 구성이 안 되니까. 분야나 그런 제도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직업 환경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랑 상담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얘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떻게 얘 그 교육 방향과 진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계속 그 부모랑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얘 점수가 몇 점이고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빼서 한다는 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도 불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긴 공교육 하는데,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휘소 알잖아요. 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물리학자. 예. 무궁화꽃이 뭐예요? 피었습니다. 뭐예요? 그 숨어 사는 몰라요? 그 이휘소를 몰라? 기상 공무원? 기상관측 뭐 공무원? 그래. 이휘소가 서울대학교 화학과 나왔어요. 전 세계 우리 거의 노벨상을 탈 뻔한 물리학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물리학을 못해가지고 물리학하겠다고 화학과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물리학과로. 근데 사실 대학을 가도 전공에 적응 못해가지고 뭐
드롭된 애들이 되게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가르쳐? 근데 대학은 그 전공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점수로 간 거니까 사실은 적응 못하는 게 많은 게 아주 당연한 현실이잖아요. 자기가 그게 하고 싶어서 자기 간게 아니고. 진로를 못 정했기 때문에도 있고 뭐 현실 사회가 뭐 진로를 눈 감고 대학을 대학마다 가잖아요. 점수로. 가서 생각해 보자 일단. 그치. 그 관점을 변화시킬 이제 진로 체험이 그러니까 아는 것만 이렇게 학교에서 해줘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그냥 직업군이 뭘 하는지만 알아도 사실 요새는 인터넷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없죠. 그냥 문제 풀기하고 수능 교육이지. 대학 가서 그러죠. 서울대 나왔는데 음악을 해요. 아 역시. 서울대 나왔는데 파티시야. 오 역시. 지방대 나왔는데 파티시야. 에이 정말 고생했네. 이런 거 학교를 일단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네. A 뭐? A님? A님, A님으로 하세요. A맨, A 피플이라고 하죠. A 피플. A님 과학인데 왜 전공이 과학인데 왜 자꾸 물어봐요? 네? 왜 물리학 물어보고 그래? 근데 모르니까. 저희만 해도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대학의 점수를 내는 게 삶의 목표였지 높은 하이스코어를 내는 게 뭐 내 진로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냥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참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막상 그 진로의 분야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저는 법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처음 생각 너무 아직 안 자유로운가? 늦었잖아요. 예? 아직 안 늦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 처음 생각한 청춘. 법관이라는 거는 법을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건지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 그냥 법을 만들고 법을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쓰는 느낌? 주는 대로 말하는 스피커 아나운서 느낌이라서 물론 아나운서가 자기 주장은 있지만 국회의원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꿨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만든다는 게 현실상 어쩔 수 없이 저렇게라도 해주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뭔가 이제 사람이 네. 기댈 언덕 어디에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언덕을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에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건 게 나을 것 좋은데 그 기댈 언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쓴다? 제가 볼 때 저기에 드는 건물 만들어야 되고 공무원 다 고용해야 되고 공무원 부족하면 선생님들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들 여기 당연히 다 학교에서 계약직일 부족하고 거야. 지금 다른 그러니까 데, 그 계약 선생님들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럼 당연히 예산을 거기에 쓰는 거니까 다른 예산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돈이면 차라리 아이들한테 뭐 전 학생들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에 더 소중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에 쓰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치가 우선순위니까 저는 저걸 만들어 놓고 효과가 없을 것 한 같아요. 학교당 한 번씩 체험학습을 하게 권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그 부스대로 다 뭐 무슨 부스 다 이렇게 가보고 체험 한 번씩 쭉 해보고 맨날 자기가 TV에서 보는 아이돌만 직업으로 있는 게 아니구나. 사자 직업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한번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는 학교에 수영장도 있고 뭐 요리실도 있고 뭐 목공실도 있고 뭐 3D 프린터도 학교마다 하나씩 다 있고 뭐 그런 데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없으니까 인천시에 한 군데 수영장이랑 뭐 농구장 뭐 목공실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을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써라. 근데 이러면 나중에 학교마다 그게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까 왜 학교에 거길 만드냐. 돌아가면서 쓰면 되지. 근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럼 걔네들이 만약 초등학교로 보자면 6년 동안 거의 시설을 2번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만약 거기 갔는데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어. 뭐 난 수영에 관심이 있어. 그럼 결국은 사교육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개라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다 설치하고 모든 학교에 다 목공실을 만들고 할 수 없잖아요. 수영은 또 많이 하지 않나? 그것도 수영장에다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체험 뭐 실좀 그래서 그 생존 수영 수영. 생존 근데 수영 맞아. 그런 거를 거. 보면 항상 그 계약 맺은 사람들이 애들 때리잖아요. 수영장 교사가 애들 때리고 막 다리 잡고 물로 던지고 뭐 체험학습으로 네. 가니까 그럴 수 없죠. 교사가 같이 있으니까. 교사가 같이 있어도 교사 안 보는 때 그때 사고 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초등 언제? 기사 나지 않았어요? 언제?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 예, 그러니까 예.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요? 학교 개학으로 어떻게 그럴 갔는데 수 있지? 교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아이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직무 태반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제가 계약한 그 강사가 뭐 그러니까 귀찮았던 거죠. 뭐 연인이랑 헤어졌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든 간에 뭐 아무튼 애를 던지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근데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터지고.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걸 하면 만약에 그 돈 차라리 다른 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인천시에 하나 아니면 구마다 하나씩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구마다 하나씩 있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정도 돈을 거기다 쓴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그걸 좋긴 또 한것 같은데. 만약 구마다 하나 있으면 일반인들한테도 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 시설이니까 그건 어떻게 엄마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애기 데리고.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지지는 해요. 왜냐면 얘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낫긴 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지금 얘기해야 될 게 이만큼 있어요. 자, 중요한 다음 거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네,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학교 신설. 이건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정말 싫어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우선은 대중문화예술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고 만들겠다는 거지 뭐. 간단하게. 유튜브가 나오겠다. 1인 크리에이터과 이게 우선 문제는 이 학교에서 그 뭐지 지금 중고등학교 보면 방과후 수업 해가지고 선생들 와서 교육을 하잖아요. 우선은 보통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하죠. 대학 전공해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나왔어. 걔네들이 뭘 알아? 진짜 몰라요. 내가 아는 애들도 몇 명 있는데 막 전화해서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걸 물어보고. 그리고 이건 전에 얘기했잖아요. 딴 학교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선생이 없어요. 가르칠 선생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3년을 가르친다고 해 3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 대학교에서 1년 배우는 과정보다 못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 체험학습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가르치는 교사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체험학습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거 해봤자. 저는 이게 특성화고도 그렇고 여기 대중문화 예고 또 이게 저는 문제가 아까 재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우지 않는 걸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상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 이거는 안 하고 기계로 한다든가 다 모든 현장을 다 기계로 해. 근데 학교에서는 손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장비나 이런 게 제가 볼 때 없으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승 작가는 특성화고 졸업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벌써 기계가 다 이거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쓰지도 않고 굳이 이걸 배워도 뭐 전혀 이거를 쓰지 않을 건데 교육이라는 게 항상 늦게 따라가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에서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니, 기본적인 근데 거 저는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지. 저는 특성화고가 초점이 자격증에 초점이 맞춰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격증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이 현장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학교 교육이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현장이랑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방금 뭐 기계로 대체한다, 뭐 사업에서는 기계로 대체한다, 저희는 손으로 배운다 이런 거는 한 번쯤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막 CG 만들 원리. 때도 막 이제 한 8시간 걸려서 하는 거 요새 1시간도 아니고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가는 거는 근데 되게 지금 중요해요. 모두가 다 대체를 그걸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이런 원리로 작동된다로 살짝만 넘어가고 나중에 그 본인이 필요했을 때 이제 자기가 알아보는 식으로 하고 다른 걸 좀 더 중점으로 하는 게 난데 그거를 너무 시간을 많이 그걸 소요하는 한 학기 듯한 내내 느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 학기 그죠, 중에 과장 되게 한 하면 시수 그렇죠. 정도를 하고 나머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그러니까 그냥 원리 이런 거다라고 해서 진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럴 때는 이제 각자 대처를 하고 말 그러면 그대로 되는데 만약 그런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다 고등학교 때 배웠다면 그런 응급 과정은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이 하면 고용 인원 중에 고학력자는 그런 걸 다 할 줄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응급 상황을
응급 상황이 뭐 며칠씩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급한 걸 쪽 처리해내야 이제 되는 거니까. 저희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 만나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애들이 할 줄 모른다. 더블 클릭만 할 줄 알지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분야가 많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알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어떤 프로그램 건너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맞죠. 예, 그게 만약에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사소하니까 그 회사마다 맞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맞아요. 예. 사람을 쓰기 때. 근데 좀 분야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국영수 정보교과 기초학력제 보장. 이게 되나?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뭔지.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한다는 이것도 거예요? 안 하는 걸로 넘어가고. 네. 정보교과 하면 미래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형. 꼭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해서 혁신한다는 건데 이거는 혁신 안 한 적이 없고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굳이 이거를 네, 이거는 또 언급할 필요가 있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독서를 시키고 말하기를 시키고 쓰기를 시키고 토론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지금 대학에서 하는 수업 비슷하게 대학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여건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혁신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이걸 할 수도 수능을 없고 없어져야 네, 그런 식으로 여건도 안 수업을 할 수 되고 있으니까. 학부모도 원하지 않아요. 토론할 시간이 어디 네, 있어요? 없어요. 그 딸딸딸 외우기 바쁜데 토론하면 숙제 수능에서 풀어야 잘못 돼요. 찍죠. 네. 비판적인 문제가 사고를 해서 잘못됐다.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맞다. 이건 인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안 하는 걸로. 다음에 스마트 러닝하고 미래학교 미래교실 구축. 이게 이제 이미 해왔던 게 뭐냐면 전자칠판하고 그 태블릿으로 하는 그 전자교과서 그건데 돈만 벌었죠 사실. 그 시공비는 엄청 많이 들고 활용을 못 하죠. 거의 그게 거기다가 이렇게 기술이 나온 초반에 그거를 해서 우선 한 그게 10년 전인데? 비싸요. 우선 비싸고 후져. 엄청 안 좋다는데 그래서 그 기능을 꺼놓고 안 쓴다고 안 써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전자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 생각보다 과독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들 애들만 다니는 학교에서 거기는 TV도 없다며. TV랑 컴퓨터도 없다며. 그런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애들한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자꾸 자, 그런 거 이것도 들려고. 어쨌든 안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이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추진. 어깨빵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툭 치졌다. 왜 때려? 이게- 뭐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되면은 이미 다 했지. 저 이것도 궁금해요. 고교 학점제 보완 어디야? 등 다양한 온라인 강좌 개설 여기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고교 학점제가 뭐예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그 있어요? 요번에 한다는 거 이제 한대요? 이제 한다는 그 문재인이 대학생처럼 교부 학점제로. 그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대학 시스템화하겠다는 좀 학점 해가지고 학점식으로 하겠다. 이 수업 들으면 학점 몇 학점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졸업하고 그걸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듣는다? 온라인으로도 학점을? 할 수 있게. 그거였지. EBS 강좌 또 만들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구 단위에서 예상이 안 되니까 어떤 건지. 이러면 또 학원 다니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 말일 수도 있지만 얘가 아니. 이분 말일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는 거니까. 그리고 네, 학교 다른 건 또 폭력으로 다시 뭐죠? 넘어가서 학교 폭력 좀 그 교육청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셋 다 없더라고요.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 없으세요? 이거? 아 그거는 이제 네. 간출인 거고 이게 다 나온 거. 이게 간출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 맞아요. 네, 학교 폭력 뭐. 그다음에 전문 상담 인력 배치 이건 좋은 것 같아요. 해야죠. 근데 전문 상담 인력이 오겠냔 말이지. 왜요? 계약이 분명 계약직으로 박봉으로 전문 상담 인력이라는 게 상담 교사인지 그리고 상담사인지 상담사 석사인지 박사인지 상담하는 그런 회 있잖아요. 단체 인증을 받은 사람인지 이거 되게 좁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되게 폐쇄적이라고 상담하는 쪽 그 협회가.
근데 상담 교사를 좀 정식 채용을 진짜 많이 해서 한 학교당 한 명씩은 무조건 들어가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웨이팅 하고 있는 교사들 많잖아요. 그 대기 발령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채용하면서 기존의 인력이나 그 채용할 인력 중에 일부를 상담 교사로 많이 빼야 될 것 같은데 한 학교에 예. 2명 이상은 배치되게. 근데 그게 상담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전공이어야 그러니까 돼. 이 사람들은 전문 상담 인력인데 이 전문이란 말이 제가 볼 때 그냥 넣으면 돼. 전문 교직을 이수한다고 해야 되나? 교직을 이수했거나 그 시험을 통과했거나 아니면은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이상이거나를 하면 되지. 지금 인정하고 있는 협회 무슨 기준 이러면 못해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부를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전문 상담가는. 근데 그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일반 그 아까 그 대체하는 게 예를 들어 교사나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모두가 퍼펙트한 전문 상담일 필요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문 상담가를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빠르게 그 아이와 상담을 해서 그 아이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사람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상담이 그 이런 데에서 이제 상담을 선생님이 보내거나 여기 올 정도면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문제일 텐데 그거를 엄청 일반 많아요. 교사 쌤들이 이거 혹은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하도 얘기는 해야 돼요. 얘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미 아이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넘길 때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가정하고 넘기는 건데 일반 교사를 그 상담 교사로 앉혀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최신 이슈나 혹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애들이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그 전문 상담한 사람들은 그걸 배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교사가 다 그러니까 배울 수도 없는 사람이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아예 정책적으로 전문 상담 교사, 그러니까 학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교대에서 이 전공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무진장하게 교사를 배출을 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 한 4년 계획을 잡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4년 동안 자살 안 하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4년 동안 애들 부모한테 많은 애들도 있고. 근데 이 상담을 해서 그 상담을 해서 잘못되게 얘기를 하면 네. 오히려 그게 더 학생한테는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초 상담 능력이 있는 전문 상담이 아니더라도 기초 상담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최초로 어쨌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게 홀딩을 하고 전문 상담가한테 인계할 수 있을 정도 상태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혀 없으니 그 역할을 지금 담임교사라든지 학교에 있는 일부 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네. 그거 그러니까 무슨 둘 말인지 다 알 것 같아요.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응급처치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그런 교사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고 어쨌든 좋다는 거네요, 이건. 어쨌든 네, 좋다는 네. 거예요. 제대로만 어쨌든 된다면. 좋은데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막 애들 그 117 뭐 이런데 뭐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신고했는데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네가 왕따 당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 받았다는 기사도 본 적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전문 상담 인력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좀 공인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0분 얘기했어요. 벌써? 빨리 다음 10분의 걸 10분의 1 한 것 같은데 네. 빨리 넘어가야 네. 돼. 한 사람씩 다루는 건 어때요, 그냥? 한 사람씩 한 다- 3, 다루기는. 40분? 아, 그렇게 못 다루나? 근데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뭐 응급처치 교육, 생존 수영 이런 거는 한 번씩 이거- 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 대한교육. 이거는- 미세먼지 이거는 모든 후보가 다 한다고 네, 해요. 맞아요. 그 차조심? 등굣길? 안전? 네네네. 이거는 저는 이건 좀 웃긴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정책이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전 요원을 배치하겠다. 녹색 교통 봉사 지원을, 그러니까 봉사는 뭐 당연히 학부모잖아요. 교사는 학부모. 우리 엄마 하고 있던데. 그리고 뭐 무슨 안전 등굣길 지원하겠다. 이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앞은 거기 과속 카메라 딱 하나 달아놓고 30km 딱 박아놓으면 누가 거기서 30km 이상으로 달려요. 물론 막 민원이 들어오겠죠.
어떻게 30km로 여기 지나다니냐. 조금만 가면 30km다라고 하면 아이들 등하굣길 시간에만 30km로 작동하는 카메라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등하굣 시간이 아니 스쿨존은 계속 30km에 하루 종일. 아니 30km인데 안 지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감시 지키잖아요. 카메라 달아놓는 거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긴 게 그러죠. 신호 위반도 막 하고. 여기 하면 하루 종일 30km니까 누가 거기 30km로 다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카메라를 달고 아예 다 달아버리고, 왜냐면 이거 그 안전요원 운영비를 1년 2원 그 운영할 돈이면 카메라 달아요, 제가 볼 때. 달고, 얘는 안 아프니까. 달아놓고, 등교 시간하고 학교 시간에만 켜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도 등교 시간, 아니 왜 여기 30km냐 말 못 하잖아요. 아니 너 다닐 때는 60km를 다녀라. 근데 등교 하굣길에 30km를 다녀라 라고 근데 해놓는 원래 법은 하루 종일 30km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켜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그냥 켜놓고. 왜냐면 점심시간에 막 나오는 애들도 있을 테고 맞아요. 지각하는 애도 있고. 지각하는 애도 있고 땡땡이 치는 애도 있고. 점심시간에 나오는 애도 막 있어요. 몰래 도망가. 점심시간에 나와서 막 편의점 같은 슈퍼 같은 학교 데 급식이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별로니까 몰래 왔다 갔다 원래는 근데 걸리는. 중고등학생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몰래 막 그리고 빵 사먹으러 저희는 가고. 만약에 막 뭐 수업 시간 때 교사가 이제 그러면- 돈 주면서 그러면 뭐 슈퍼 학교 갔다 오라고 앞이 그럴 때도 있고. 골목길이면 그렇게 하는데, 만약 학교 정문이 대로다. 만약 퇴근길에 길이 막히는 대로 막 8차선이다. 그럼 그거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30km 차들이 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일정 시간을 풀어주자는 거는, 너무 문제가 되는 건 풀어주자는 거죠. 학교 앞이 골목이거나 작은 도로면 괜찮은데 막 그런 길이 있지 않나요? 메인 도로인데 학교 입구야. 그러면 쫙 지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또 그런 데는 지정을 또 안 해놨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왜냐면 거기 다 지정할 수 없으니까. 저희 학교가 바로 앞에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한 4차선? 6차선? 네. 그 정도였거든요. 바로 앞에. 지금 지정을 안 해놓죠, 그런 데는. 그럼 또 여기는 왜 지정 안 했냐? 그럼 뭐 현실적으로 민원이 어쩌고, 그럴 바에 카메라 딱 달아놓고 등교 시간, 학교 시간만 딱. 근데 어차피 등교 시간에 출근 시간이랑 겹치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그치, 겹치자. 우리 너무 멀리 가고 있어. 아예 등교 시간 완전히 겹치진 않죠. 8시 그 반까지니까. 녹색 등교. 어머니 회 그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거 녹색- 다 맞벌이 하는데 녹색 그 어머니 회 부모님 회로 바꿔야죠. 남녀차별. 부모님 회. 그냥 그 어버이 녹색 회. 들어가는 거 다 없앴으면 그리고 좋겠고. 학교에서 어머니 회와 녹색 어머니 회와 녹색 아버지 회 파벌이 있으니까. 그거 녹색 피플. 우리 뭐. 엄마는 왜 학부모도 아닌데 그거 왜 하지? 여기 녹색 교통 봉사대 네, 이런 그런 걸로 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 녹색 어머니 회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운영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돈은 줘요? 돈 안 주죠. 돈은 봉사니까. 줘야지. 이거 열정페이 아니에요, 열정페이. 그 적폐 이런 거. 그리고 강제로 하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뭐 만약에 모든 어머니가 다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한 명 무조건 해야 돼. 하루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돼. 맞아.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한대요. 그럼 그게 뭐야? 왜냐면 비난 받으니까. 네가 그러고도 어머니냐 뭐 이런 그럼 말. 만약에 안 하면 아이한테 뭐라 해요? 그렇지는 그거는 않아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1년에 하루인데 네가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학부모끼리에서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 근데 학부모들 바빠 죽겠는데 강제로 봉사시키는 거는 그죠. 자기네들이 돈 안 쓰고 그냥 열정페이로 차라리 한다는 건데.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은 당연히 없으니까 안 주는 거고, 그냥 카메라 딱 카메라. 하나 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다 넘어갑시다. 이제 돌봄 교실. 돌봄 교실을 2배 확대. 2배 확대가 아니라 전부 다 해야지 뭐. 그렇죠. 어쨌든 확대. 2배 확대가 무슨 말이에요? 돌봄 교실 수를? 돌봄 교실 할 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몇 명만 이렇게 돌봄 교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머진 탈락. 근데 이제 그걸 2배로 늘리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진로 교육 지원하는 것보다 돌봄 교실 늘리는 데 예산 쓰는 게 낫겠네요. 맞벌이 하는데 모두 지원. 떨어지는 애들은 학원 가야 그렇죠. 되는데 좀 돌봄 교실 그러니까 방과 후를 엄청 확대를 해서 좀 그 무상으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처럼. 이게 무슨 지원 센터 이런 거 만드는 돈이면 이런 거 다 하고 남거든요, 제가 볼 때. 억 단위 돈이, 이거 뭐 몇 천만 원 뭐 이거 그런 거 지원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 억 단위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미사일 하나만 안 사도. 하여튼 우리나라 국방비 중 일부만 아껴도 제가 볼 때 전국 학교에 수영장 지을 것 같은데.
딴 얘기했어요 제가. 딴 너무. 일단 이거는 네. 많이 확대할수록 좋다. 네, 좋다.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도 해야 된다. 유치원 그 어린이집 할 때 공공성. 이게 뭔 말이에요? 공립 공영형 사립 유치원. 뭘 그러니까 짓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립인데 공영형이라고 말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돈을 지원해줘서 사립을 이렇게 출연율을 막 많이 만든다는 소리 같은데. 아, 그럼 공립을 많이 지으면 되지. 이거는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한 교실 하나가 병설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설이 있기는 하. 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철수가 했던 말 있잖아요. 빈 교실을 이용해서 유치원 애들 유치원 그거 하겠다.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저도, 괜찮은 것 예. 같아요. 빈 교실 요새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 줄어가지고. 빈 교실도 그렇고 학교 일부러 오픈해 놓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학교 자체 빈 교실 자체를 그냥 유치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남는 공간을 쓰는 게 훨씬 좋으니까. 자, 더 어려운 학교에 더 많은 지원, 학교 균형 발전 예산 100억 지원. 하는 거야 좋죠. 하는 거야 좋죠. 어떻게 하는 거냐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런 거 지원할 바에 여학생들 생리대나 다 사주지. 생리대를 상시 배치한다고 그러면 뭐 군대에서 뭐 보건실에 콘돔 비치해 놓는 거랑 뭐가 누가 써요 그거 가가지고. 물론 쓰는 애들은 쓰는 거 같던데.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그래요? 아니 나도 얘기는 들었어. 군대에서 진짜요? 휴가 나거나 외박 제가 나갈 의무실에서 때 일을 하다 보니까 의무실에서 이거 뭐지? 이게 나 콘돔이더라고요. 의무원이랑 치는데. 의무실 가가지고 콘돔 달라고 그러면 좀 준다고. 준대요. 근데 얘기는 들었어. 누가 달라 그래? 그다음에 기초 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금 없는 지역의 예산 추가 지원. 위에 거랑 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예. 과밀학급 해소. 지금 과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규 아파트 단지에 새로 지어준다 해놓고 안 지어주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런 데는 거의 뭐 40-50명 막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거는 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응. 그것도 기준에 따라 다르죠. 누구는 뭐 25명이야? 완전 널널하네. 근데 누군 25명이야? 어떻게 관리해?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5명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25명 정도가. 30명 넘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저는 20명. 저는 한 반에 20명 이하. 최대 25명. 저는 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너무 작으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작으면 그냥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세 자녀 명 수 이런 거. 3명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뭐 조별 활동을 한다든지. 근데 한 20명? 20명 안팎. 일단 축구를 하려면 뭐 난 축구를 한다. 22명 있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항을 하더라도 한 반에 남 여자도 할 수 있죠. 남녀 같은 팀 한 20명은 돼야 11명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둘 중 한 명. 그 중에 몇 명은 또 안 해요. 그렇죠. 안 하니까. 벤치에만 있을 네. 텐데. 저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 그냥 그런 거는 합쳐서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 그냥 반을 합쳐버리고 한 그러니까- 교사당 몇 명을 배정하는 거죠. 차라리. 근데 뭔가 체육 시간도 반끼리 쓰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단위가 한 20명은 돼야 뭔가 좀 할 수 있는 뭘 활동을 하더라도 뭐 근데 저는 줄면 줄수록 좋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쌤들이 다 관리를 못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어떻게 해요. 근데 좀 더 계속 줄어서 그냥 한 명 한 명이랑 좀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게끔 교사 한 하고 싶어요. 명당 한 10명이면 상담교사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거의- 한 명당 10명을 전담 학생으로 딱 지정을 해놓고 지도 그러면 교수처럼 지도 교사 거의 모든 컨택을 그 사람이랑 하고 반이 있으면 조별로 이렇게 분담 책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교사 한 명, 반은 하나인데. 저는 공무원 많이 뽑는 거 반대인데 교사는 좀 다른 거 같아요. 교사는 좀 많을수록 많이 뽑는다고 했으니까 뭐 소방관 경찰관 뽑았으니까 이번에 교대 축복을 딱 내려서 다 싹 다 시험 보긴 봐야겠지만 줄었잖아요 지금. 전국 교사 발령 다 줄여놔가지고. 근데 몇 년 안에 대규모로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 5년 안에 그래요?
5년 안에 베이비 부모들 은퇴하잖아요, 선생님들. 다 선생님들 보면 다 아이가 많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충원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되게 그 많이 빠졌을 텐데 그 명퇴 그거 받아가지고. 더 빠진다는 거죠. 점점. 왜냐면 명퇴를 받긴 하지만 교사들이 근데 입학하는 애들이 적잖아요. 입학하는 애들이 적지만 그만큼 또 교사를 많이 배치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반에 그렇게 많았지만 그리고 40-50년 교사도 담임 교사와 뭐 연구 교사와 또 뭐 상담 교사와 이렇게 전문화될 거 아니에요. 점점. 지금 교사가 한 명이 다 하잖아요. 담임도 맡고 행정 처리도 하고 교육청에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라 생각이 들고 아까 상담하는 것도 인원이 줄어도 저는 상담 교사는 따로 있어야 된다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리고 그 상담 교사는 뭐 이게 약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약간 좀 들어주거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왜냐면 쌤들 중에서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애들은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죠. 완전 심리 그 전공자가 하는 거랑 일반 사람들이 상담해주는 거랑은 진짜 다르니까. 그죠. 맞아요. 다음 거 갈까요? 다음 거는 이제 특수교육 강화. 그러니까는 장애인이 그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저는 저건 진짜 완전 찬성이에요. 좀 오히려 진짜 반대인데. 저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애들이 오히려 차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반에 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진 애가 있었는데 그냥 서로한테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특수아동들 생각하면 막 차별받고 왕따 당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나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런 거를 접했던 애들은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그 방송이니까 좋은 쪽만 이렇게 찍어서 내보냈겠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다녔던 장애우는 애를 때려요. 옆에 와서 그냥 계속 툭툭 쳐요. 근데 이게 애가 이게 힘 조절을 못하니까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장애우니까 애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을 안 하고 그냥 다 봐준다 이렇게 하는 게 봐주는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이잖아요. 이걸 못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글러브 이렇게 푹신한 걸로 큰 거 이렇게 곰돌이 스펀지 2명. 글러브. 곰돌이 2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귀여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아프지도 않고. 근데 진짜 그래 계속 힘든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이렇게 뚝뚝 계속 맞.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폭력을 걔네들이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 폭력 위원회를 해봤자 그 뭐 내가 어떤 제재가 가해졌을 때 아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장애우 관련된 그냥 교육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한테. 근데 장애인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뭐 장애인을 뭐 차별하지 맙시다 이렇게만 교육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그걸 같아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차별하지 말자고만 들으면 근데 이거 막 자꾸 날 때려. 그러면은 그건 알겠는데 왜 자꾸 맞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이런 거 약간 너무 겉핥기식으로만 하잖아요. 한국 교육은 확실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 얘기는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 말수를 좀 줄여야 돼. 네. 아니면 병설 유치원처럼 특수 그 부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라도 걔네들이랑 접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심층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마무리 그냥 한번 좀 후려치면 30일 안에 1000명이 제안하면 응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대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은 것 같고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거든요. 학교가 지금 교육청은 교육청 자기 마음대로 학교는 교장 마음대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모가 힘이 제일 센데 학부모는 잘 모르니까. 근데 학교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이제 정하거나 학교 운영 관련된 거를 직원,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참여시켜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소리기는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큰 예산을 쓰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아주 극소수고 뭐 학부모들이 뭘 아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부모 수를 확 늘려야 이게 될것 시작인 같아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학부모가 학부모로서 자기 역할을 잘 모르고 학생도 학생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잘 모르고 교사도 교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의견을 낼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이거를 좀 시도해서 뭔가 이제 다툼 일어나거나 좀 뭔가 변형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장 공모제를 내부형으로 하겠다. 이거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내부에서 교장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교감까지만 승진을 하고. 근데 저는 학생이 어떤 교칙이나 혹은 그런 어떠한 학교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권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적인 시민의 양상을 하는 거랑 완전 동떨어진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학교에서 민주적이고 학교는 작은 사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우리를 다루는 규칙도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고 학생회장 뽑아가지고 명분상 그 학생부장 쌤이랑 얘기하고 뭐 이런 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 얘기는 듣진 않고 근데 학생에 대한 권력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교장한테 그 권력을 약간 이렇게 견제할 만한 학생의 그런 어떤 기능이 그러니까 있는 게 그런 없으니까 자리를 만들어줘야 몰라도 가서 앉아서 듣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 교육과정을 짤 때 학생들 뭐 대표든 누구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다들 가면 딱 들으면 뭐야 이렇게 정하는 거였어? 이렇게 한번 얻어 맞아야 이제 이제부터 좀 뭐 별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나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누가 권력을 너무 세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부모님이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애 때리거나 그러면 막 그걸로 이제 뭐라 한다든가 혹은 선생님은 대학교 관련된 걸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애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반대하는 의견이나 혹은 누군가가 반대하는 의견을 애가 갖고 있을 때 그 애는 3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혹은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발설이 되면 애는 그냥 선생님이나 누가 너 왜 그렇게 해서 너 이상하네 이렇게 해도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내 대학에 대한 생존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여러 명 서명해서 누구를 견제를 할 수 있는다든가 예를 들어 이성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이죠. 학생들이 그런 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이분은 끝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이 1번이죠. 1번, 도성훈 교육감 후보가 1번인데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의문스럽지만 전체적인 공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학부모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안 들을 것 같은데. 클릭수가 전 들을 것 같아. 알면. 왜냐면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편하시는 분이니까 라디오. 이제 맘카페 여기 링크 딱 떠가지고 저희 예, 2번이 고승희 후보예요. 계속 이어서 가요? 네 해야죠. 네. 교육감 한 번에 한 갑시다. 번만 할 수 네. 없으니까. 끊어버리지. 네. 도승희 고승희 후보. 예.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만평학교고 예. 이행 방법이 공교육의 무게를 줄이겠습니다. 공교육의 무게를 어떻게 줄여? 대입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무상급식을 하겠다와 이 사람은 단계적인 추진을 하겠다. 그냥 똑같잖아요. 교복이나 체육복 뭐 교과서 지원하겠다. 교과서 지원 안 해? 그게 뭔 말이에요? 교과서는 다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진짜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과서 사주지만 아 그래? 기억이 지금 안 나가지고. 고등학교도 무료 급식인데 그러니까 무료 급식인데 교과서 아니, 우리 교과서, 비 내지 교과서 안 않잖아요. 내지 교과서 안 내지 않아요? 교과서 그냥 제 주잖아. 때도 안 냈던 것 같은데. 교과서 그 돈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거 아니, 받아 그거 보면 없는데? 아 포함돼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수업료만 냈는데. 맞아요. 그 수업료에 교과서 비용이 교과서도 포함돼 냈었어요. 있어요. 예. 진짜요? 그 가격 예, 가격이 있었던 있어요. 것 같아요. 교과서를 가격을 본 사잖아요, 기억이 있긴 학교가 다. 한데. 이제 그걸 네. 그러니까 무상 교육이 됐을 때 교육비가 지원되는 거지 기타 비용이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구만. 교복
교복도 사준다네요. 교복, 체육복, 교과서. 그냥 교복 없애버리지 뭐. 그래서 사실 저도 교복 없애버리자는 추세인데 일단은 근데 뭐 이거는 아, 뭐 그- 어쩔 수 그래요. 없죠 뭐. 예. 없애질 않으니까 지원하는 게 그다음에 돌봄교실 돌봄교실 확충. 이것도 예. 확충하겠다. 똑같고 이건 앞에 사람이랑.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근데 다 무슨 점진적 지원을 하겠네요. 그 다음인 미세먼지도 점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기청정기는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그 학급 교실에 공기청정기 달아주는데 그런 대용량으로 달아줘야 되는데 가정용 달아줘가지고 생각을 없이 한 거죠. 다 뭐. 쓸모없다고. 근데 한 교실에 하나씩 달면 괜찮지 않아요? 가정. 아니 근데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나도 정확히 내용은 몰라. 그 학교 한 교실 사이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걸 사면 그거 3분의 1 정도인가? 용량이? 한 2분의 1 정도는 안 돼요. 그 하나로. 그래서 어쨌든 학교 거기에 교실 이제 공간 교실에 커버 맞는 네. 걸 달아줘야 되는데 가정용을 사줘가지고 아무 쓸모 없다. 뭐 그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의 성면 및 유해물질 제거 및 체육관 건립 추진 이거 이게 계속 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성면은. 급식사고 제로 추진위원회 신설 교육감 직속 기구화. 이거는 뭐 이것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량식재로 납품업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마음에 그거는 드는 것 같아. 아니고 아니 당연한 거를 뭐 얘기하죠 계속. 이거는 그렇지 그 뭐지 불량식 재료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납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불량식재로를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돈을 남겨먹기 위해서 특정 업체의 물건을 해달라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그 언론에 나왔던 것들 비리들은 불량식재로가 다 그런 뭐예요? 식이에요. 불량식재로? 좀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뭐- 지났다든가 그런 식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그거는 방울토마토를 불량 샀는데 정도가 아니잖아요. 못 먹는 그러니까 거. 이렇게 유통기한 선물로 지나면 올라가는 싸게 떨이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는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거나 좀 지났는데 그냥 먹을 그냥 소세, 지나도 파는 소세지를 경우 있어요. 납품받는데 우리가 아는 소세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밀가루 90%. 오래된 냉동된 밀가루 소세지를 납품받는다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 그런 당연히 거는 원스트라이크 불량식품이 아웃 아니 그 불량식품이 아니지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이건 불량식재료가 아니다 그래버리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효과가 없을 것 아마 같아요.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불량식 불량식 재료를 납품하면은 이게 거기서 영양사가 다 거르기 때문에 에이 영양사 얼마나 해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면 제가 영양사분을 이제 모욕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양사랑 같이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면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어떤 영양사 분이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해먹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한 분을 오해했네요. 그 한 분을. 네, 얼마 전에 그 뭐지 영양사들 단체로 잡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지 예를 들면 큰 회사 아이씨 어디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다. 큰 식품 업체 회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영양사한테 우리 걸 받으면 너한테 뭐 상품권을 얼마치를 줄게라고 해서 영양사가 그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을 그 납품 업체에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나? 다 입찰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데 아니 지금 대규모로 나가는 몇 달도 안 입찰을 됐어요. 하면은 거기다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두세 달도 안 됐어요. 아니 네. 입찰은 나온 공고를 게. 내서 제일 싼 금액을 제시하는 그 근데 업체한테 가는 게 가장 입찰이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영양사가 계약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안정적으로 직장이 이게 계약직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영양사가 뉴스에 이게 되게 크게 나왔는데 그게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다음에 찾아서 보여줄게. 이분은 좀 쉽네요. 넘어갑시다. 뭐 네. 그냥 하던 거 겹치는 아니 이 하겠다. 사람이 지금 첫 좀더 번째 했잖아. 거는 앞에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기존에 하던 건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다음이 청렴한 인천교육 소통하는 인천교육관 이것도 지금 앞에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했던 말이긴 한데 왜냐면 그 전 교육감이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소리 들었으니까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공약 1번, 2번이 앞에 그 도성훈 후보랑 거의 같아요. 그다음에 3번 공약은 균형 잡힌 교육복지, 인성교육인데 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적 지원 강화, 신도시 학교 신설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송도, 영라, 청라
가정 서창도 학교가 없나? 그리고 체육관 기숙사 건립, 학교 개축,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우리 인천에 이런 데가 있나? 많죠. 강화 정도 인천이 너무 커서 이렇게 농어촌이 많죠. 강화 정도 말고 이런 데가 있나? 강화, 영종. 용종은 사람 많죠. 하늘도시도 있는데 영종 하늘도시도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 평등 교육 실시, 특수 교육 예산 증액 및 특수 교육 전담. 이것도 앞에 사람이 갖고. 다문화 맞네. 세터민 학생 지원. 이것도 앞에 사람이 갖고. 사립 유치원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운영 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다르네 앞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은 그 사립 유치원의 뭐지 뭐라 그러지? 공립형, 공영형. 공영형 사립 유치원인데 이 사람은 사립 유치원에 돈을 더 주겠다 이거고. 그리고 2번이 약간 저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2번으로 넘어갑시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기본생활 실천 체험 예절 교육 이거 실시.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예절교육 예절 교육. 이 사람들 교장 출신인가? 다 교장 출신일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인성 교육 이런 거. 예절 교육, 인성 교육. 저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꼭 학생이 아니라 네. 그리고 아니 교사들 난 그러니까 지금 3번 보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기본 인성을 함양하고 교내 문제를 축소하겠다. 그럼 교내 문제가 인성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네 번째 기본 인성교육 강화 및 정보통신 윤리 이해 교육 프로그램 보급. 네. 이게 학생한테 그렇죠.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학생이 아니라 부모한테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와 제가 볼 땐 2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애인데 학부모가 이거- 어떻게 학교가 그러니까 다 애들은 벌써 SNS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데 이건 약간 네. 넘어갑시다. 이런 거 별로 다룰 가치가 없는 것 아니야. 같고. 예. 그러니까 인성 교육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인성 교육이 전 인성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간 같은 건가? 이렇게 길가에 소변 보지 말고 뭐 이런 거. 그냥 말 잘 듣는 거 인성 아닐까요? 동물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거 같은데. 예절 교육이라고 대표했으면 말 다 했지. 말 잘 듣는 인성을 기르자는 네. 거잖아요. 예. 예절 그럼 군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키면 딱 다 하니까. 이런 거. 군대에서 하는 인성교육. 목걸음 매는 방법 이런 거 이렇게 주나? 한복 입는 옛날에 저 진짜 그거 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좀 하긴 했어. 절한 법 막 이런 거. 절할 때 손은 어떻게 하고 뭐 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교육청이 생각하는 인성이 뭘까요? 뭐 인성이 뭐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그냥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 말 잘 고치고 듣고. 싶을 때 이제 인성 얘기를 꺼내는 그러니까 거. 비판적 사고를 없애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성이 예를 들어 그 개인적인 신념으로 이제 해서 너랑 나랑 안 맞는다면 그냥 인성 네. 너는 별로. 저희가 좀 지금 저를 핏대로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좀 어르신이니까 그냥 예절을 좀 중요시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시고 안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어차피, 뭐냐면 네. 이게 네. 네, 저희 의견이 다 똑같으니까 네, 넘어가죠. 다음을 넘어가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 네. 여기 지금 목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 및 창의적 사고와 IT 혁명에 분야의 인재 육성,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창의 융합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이거 안 돼요. 저 하고 이런 싶어도 센터 설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싶어도 이런- 안 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되게 TV나 이런 데 되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나중에 다시 뭐 주제 잡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인공.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흔히 CPU라고 하는 그 반도체 기술하고 두 번째는 통신 기술이에요. 연결.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펜티엄 4 컴퓨터 쓰던 시절에는 이거를 하고 싶어도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이건 안 되거든. 느려서 통신 기술도 느리고 로컬로 유선으로 다 연결해놔도 얘네들이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선보다 느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프로세서가 빨리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하고 통신 기술이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많죠. 뭐 센싱 기술. 일단은 환경 공간의 기술이 센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어디서 센싱해서 가져와야 그거 정보를 다 코딩으로 주고 뭐 하는 거니까, 센서는 그러니까 센서 기술은 별로 그때랑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센스 소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소형화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우선 중요한 거니까 되면은 누군가 그걸 작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이걸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융합교육센터를 건립을 하면 누가 가르칠 건데? 누가 이게 창의융합이 뭔지 알아?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거 창의적인 인재는 그냥 학교 주입식 교육 이거 좀 부담 줄이고 그거만 안 해도 창의적으로 바뀔 것 예전에 같은데. 우리 발명 교육 뭐 이런 거. 발명만 꾸러기 그런 거 발명만. 그냥 다 이걸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코딩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 아두이노 가르치고 뭐 드론 좀 만져보고 3D 프린터 뽑아보고 VR 체험해보고 뭐 드론 날려보고. 로봇 강아지 만져보고 뭐 이런 게 그냥 이 교육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네 굳이 필요 없는 학생들도 많은데 근데 학부모들은 원할 것 같아요. 막, 오, 그쵸. 와 우리 아이가 벌써 코딩을 해. 나중에 스티브 잡스를 꿈꾸실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학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애가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해서 꿈을 가져도 학부모 입장에선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애가 코딩 뭘 하고 와서 코딩 좀 할만한 것 같아. 그럼 학부모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제 뭐. 재밌는 것 같아. 그 다음이 그거예요. 그 다음이 코딩 수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뭐 잡스라든가 이렇게 누구냐 주크버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찍었잖아요. 코딩 교육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난 그때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 나온 거 보고 우리 코딩 교육 하면 안 된다라고 바뀌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반에서 뭐 컴퓨터 학원 다니는 애들 몇 명 있을 때 있잖아요. 몇 명만 있을 때 그럴 때 코딩을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린 아이들이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익히는데 코딩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딩을 하면 스크립트를 짜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얘가 계속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막 얘가 그 교육과정 그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나온 거 보면 얘한테 어린애들한테 코딩을 가르쳐서 얘가 나중에 뭐 AI를 만들고 이런 애들 만들겠다라는 것처럼 교육과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코딩을 가르칠 게 교육과정에 아니라 코딩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했던 게 초등학생 초중고 애들한테 코딩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거 있어요. 그거 근데 보면 그 목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AI 전공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아니 그게 하고 문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애가 코딩을 잘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방향으로 바뀔 주의식 수밖에 교육.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코딩을 배울 때 가장 계산기 만들어 보라고 하잖아요. 구구단. 네, 구구단이라든지 뭐 계산기를 코딩으로 짜봐라 하면은 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코딩을. 그리고 기초적인 거 하나 알려줬을 때 가장 기본 뭐 레고 블럭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해서 이 블럭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그냥 레고 쌓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너 레고 잘 쌓았네? 이러면 이제 엉뚱한 교육이 돼버리는 거니까. 저는 이게 그 아까 뭐 특성화고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막 한 학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과에 아직까지 바느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느질이랑 군대 뭐 가면 해야 되는데. 목 제품 그거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한 몇 차시 정도로 이렇게 딱딱딱 넣어서 그냥 코딩 한번 해보고 3D 프린트 그 모델링 한번 해보고 뭐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코딩 같아요. 자체를 몇 차시로 뭔가 알 수 근데 있을 이게 부분은 근데 아닌데. 코딩을 다 누구나 그냥 이런 거 같은 이런 거 코딩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해서 뭘 만들 수 있는 애를 그러니까 키우겠다는 건데 사실 대부분 그걸 만들지 않고 누군가 그걸 만들어서 그걸 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 들이거나 돈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나? 사실 코딩 교육을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한 교육으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수학같이.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코딩을 꼭 해라가 아니라 실제 코딩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코딩 막 그 프로그램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서 짜는 게 아니고 지금 요즘에 초등학교용 코딩 그 사이트 같은 스크래치. 거 보면 막 그런 거 보면 뭐
그 이렇게 블럭을 하나씩 옮겨서 얘 이 로봇가 뭐 앞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이걸 뭐 딸기를 먹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션을 게임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걸 한두 번씩 체험하는 거 정도. 그리고 뭐 모델링 하는 것도 이렇게 막 직접 다 입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굴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그 위에 뭐 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뽑아내보고 이 정도로 하니까 몇 차시 네, 정도로 이건 진행하면 좋을 것 어쨌든 같아요. 하게 될 것 같아요. 니즈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근데 저는 이게 근데 가장 이건 궁금한 건데 이게 그러면 이거를 가르칠 만한 교사 인력이 충분하진 중- 않겠죠. 하지만 또 그러니까 없지도 왜냐면 않겠죠. 보다 네. 그렇죠. 인형 충분하진 인력이 많아가지고 않을 텐데 근데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가르칠지 좀 의문이긴 그러니까 약간 한데 오히려 선생님이 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이게 왜 네, 이거를 다 해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교육감이 하겠다고 하면 이게 다 여기에 그 승진 점수들이 배정될 거 아니에요. 뭐 돈도 배정이 되고. 그럼 교사들이 그걸 그리고 하죠. 예. 필수로 연수를 시키죠. 뭐 1년에 몇 기초 시간 교육 뭐 어느 연수를 뭐 해라, 무슨 이런 거. 갔다 와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정형화된 교과서가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 네, 교과서를 제작하게 그럼 이제 되고. 논리적이 아니라 그냥 네. 외워서 하는 식이 돼버리죠. 저는 약간 애들 그냥 공부 부담감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연간에 이런 교육을 해본 사람 말로는 30-40명 중에 한두 명이래요. 코딩을 한번 시켜봤을 때 얘가 코딩을 잘한다는 게 손이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고력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목적에 어떤 결과물을 낼 건지를 절대 생각 못하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똑같은 걸 알려주는데 그 이상의 사고력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그 사람들 반의 반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모든 애들은 과목이 마찬가지죠. 근데 또 그런 애들은 자기도 또 알아서 하잖아요. 네. 또 이런 걸 안 해도 이게 코딩이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도 코딩이라는 게. 실무자로 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좀만 바꾸면 못하는 애들도 많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코딩 교육 써도 되고 사실 한 기초만 번씩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오히려 3D 프린터랑 드론 VR은 뭘 교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방과후 활동, 축구나 그러니까 뭐 한번 이런- 해보는 네, 게임하는 한번 해보는 거. 사실 VR을 맞는다고 치면은 못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거를 보면 뭐 어떻게 한다는 이것도 거지? 직업 교육이잖아요. 미래에 이런 걸 활용하는 직업이 있다. VR 이렇게 돼. 있어요. 플스라도 사서 해주나? 그러니까 학교마다 풀스를 근데 풀스를 나중에- 내는 거야? VR 게임 틀렸어. 아직 안 나중에는 코딩 안 하지 않나요? 나중엔 코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딩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 많이 좋아. 네,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원리처럼 되는 거지 뭐. 우리 다 누워 있고 아, 로봇가 일하고. 그 정도. 넘어갑시다. 아직까지는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딱 그거 지금 평가 시스템대로 하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되는 거고. 생태 체험 전문 교육관 설립. 제발 뭐 짓는 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태공원 짓는 많잖아요. 거밖에 없어. 본인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티가 나서 좋긴 한데, 그러니까 생태 교육도 좋긴 한데, 지금 이행 방법이 도심 속 공용부지 폐교 활용 시설 건립. 공용부지를 어떻게 지금 그거 바꾸면 딴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리고 그쵸. 폐교가 내가 알기로는 강화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기획단 구성하고 생태 체험 교육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없나요? 어린아이들 할 수 있는 인천에? 저희 소래포구도 있을걸요. 그래요? 생태공원 있어가지고 센터 뭐 있을 텐데. 아 공원 근데- 나 근데 가, 그런 거 없는 근데 거 아, 같긴 해. 체험관 같은 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가보- 생태 교육을 해야 돼요? 전 좋은 것 같은데 생태교육. 그러니까 하면 뭐가 좋아요? 생태 교육을 하면. 감정이. 그냥 뭐 와 생태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이런 생태계다, 걸. 뭐 사실. 아니 네, 우리가 뭐- 우리가 어렸을 땐 내가 어렸을 땐 아니 왜냐면 여기가 양심선언. 난 지금 여기서 계속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서. 이 동네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안이나 부평은 지금 그림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근데 그때도 여기는 완전히 깡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그냥 개천 가서 미꾸라지 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천 가서 미꾸라지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 저는 왜냐면 이제 그게 난 그게 네. 좋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뭐 생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어릴 때 이게 전 부평에서 거의 지금 이제 자취를 해서 몇 개월 딴 데로 갔지만 전 부평에서만 거의 22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이 도시예요. 부평에 그 도시, 그러니까 땅 밟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밟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생태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래요. 그죠? 여기 다. 예. 아니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학교 때 교과서에서 시를 배웠는데 시가 그런 내용이에요. 어릴 때 뭐 땅 밟고 이게 촌에서 살았을 때 그걸 회상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게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공감은 안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릴 때는 저는 아스팔트를 밟았지 땅을 밟은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생태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렸을 때 그런 거를 했던 추억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는 솔직히 촌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러니까 굳이. 돈을 많이 들여야 될 거예요. 왜냐면 좁은 센터 안에 여러 생태계를 구성해 놔야 되니까. 동물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생태계 학대 뭐 이런.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애들이 생태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애들이 놀질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노는 센터를 문화센터 그거 같은 그거 거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도시에 살고 있는 애들도 어느 날 모래더미에 갖다 놓으면 그 모래더미에서 하루 종일 놀아요. 애들은 모래를 가지고 놀면서. 근데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 짐 같은 데 갖다 놔도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그 우리 어른들도 왜 꼭 생태 문화 센터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게 딴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아니, 학부모 니즈. 아니, 저는 이게 왜 학부모들이 좋냐면 네. 하나라도 다양성을 하나라도 더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애들 진로에서도 진로가 아니라 그냥 삶에서도 추억 하나라도 더 생길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을 수 좋은데 있다면 그래. 이 센터 지을 돈으로 다른 거 하고 그냥 시에 생태 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공원으로 생태 저 교육을 그냥 하는 게 낫지. 수목원을 대따 큰 거를 지어가지고 아,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저도 그 시설을 만드는 인천대공원. 거잖아요. 공원에. 그런 거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게 생태 교육이 꼭,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좋은 거다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뭐 어느 부지를 활용해서 뭐 생태 교육관을 만들고 물론 좋긴 한데 뭐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관 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에다가 이 생태가 뭐고 뭐 식물을 박제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1층엔 말고 개구리 살고 2층엔 도롱뇽 살고 저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소래포구나 뭐 오이도 가가지고 개펄칭 한번 하고 네, 막 그게- 이런 식으로 그죠, 하는 게 그러니까 좋긴 하죠. 기존 생태계를 활용해서, 네, 활용해서 일반 시민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센터를 만들면 그건 생태가 아니라 그냥 동물원이죠. 그러니까 동물원이죠.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가끔 어른 돼서 뭐 이제 해수욕장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으로 해야지 이거를 마치 생태 교육을 꼭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펭귄 하는 건. 데려다가 여름에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아니, 강원도를 가둬놓고 실제로 보는 거랑 가던가. 똑같은 거니까. 그게 애들은 좋긴 하겠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생태가 진짜 막 사막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정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굳이 뭐죠, 다양성이 밖에 있는 나올까라는 잡초? 생각도 들. 건물 안에 들여놓은 거니까. 이거 뭐 저희 다양성이라면 뭐 사막, 근데 북극 이런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 부모들이 뭔가 생태 뭐 자연, 고향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뭔가 지어졌네. 이것도 하긴 할 것 같아요. 되면 이 사람이. 장수랜드 아니 네? 저기 인천대공원을 네. 우리 어릴 아, 때 장수랜드. 그 뭐지 태국 거기 에버랜드 같은 그런 게 생긴다 그래가지고 장수대공원. 우리가 장수랜드 어드벤처라 그랬거든. 우리 어릴 때 대공원. 거기 있는 그 보도블록을 싹 걷어내고 나무를 심고 도랑을 만들면 그렇죠. 그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뭔가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그 생태 요런 체험 뭐 이런 데서 하면 잡초 뽑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너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 우리가 먹는 거 보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잡초. 이렇게 해서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거. 생태도 잡초 제거하는 애들 뭐 그 그런 변홍사 체험 이런 거 하면 애들도 허리 잡을 걸요 아마 이렇게. 그런 허리 거. 엄청 아파요. 한 번쯤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딸기 체험 해가지고 뭐 유치원생들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그런 거 고구마 키기. 한 번쯤 주말 해보는 거 좋은 농장, 것 주말 같은데 농장.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또 가족들이랑 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해야 될 것 센터로- 근데
그 가족들이 그런데 시간을 못 시간이 쓰는 없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에서 번 돈으로 그 체험을 하게 보내죠. 돈을 내 가지고. 그리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네. 두 번째 후보인 고승희 후보의 네.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쫙 훑어봤고요. 예. 앞에 후보가 더 나은 것 같아. 저도요.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네요. 이번 건. 세 번째는 최순자 후보인데 제가 읽을게요 우선. 자, 첫 번째가 국제도시 인천을 향한 교육의 국제화 1인 1외국어 구사. 두 번째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각 학교 특화교육 전폭 지원 일반 계고 특성화고. 세 번째가 유치원 영어 교육 의무화. 네 번째 초등학생의 초딩 및 창의 교육 채용 및 체험 활동 의무화. 대학 기업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학력 향상 및 취업난 해소, 특성화고 취업생을 위한 산학 연계 강화,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 확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되게 세계화를 좋아하네요. 일단 아 1위 이거는 지금 유치원부터 그 초등학생 애들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리고 1인 1 외국어. 이거 솔직히 1인 1 외국어 아니라 1인 1 영어잖아요. 예, 이상 외국어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인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생각을 했을까 약간 의문이긴 한데 이거 거의 그 이해찬 그때 그거 아니에요? 영어를 합시다. 그리고 특화교육 전폭 지원 무슨 하지 마 그냥. 지금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 저는 뭐 다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이분이 쓰는 단어가 무슨 의무화. 뭐 의무화 있잖아요. 의무화 뭔가 유치원생 반드시 해야 영어 교육 된다. 의무화. 예. 유치원생 영어 교육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의무화 무슨 뭐 전폭 지원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무슨 실현 뭐 실현 뭐 함양 무슨 경쟁력 강화 이런 단어 쓰는데 별로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이 사람은 교육학을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애기들이 국어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시기부터 영어를 하면 영어를 오히려 유치원 때 해가지고 요새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도 학생들이 못하고 많다고. 한국말도 못한대잖아요. 영어도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 못하고 한국말도 그렇게 되게 못하고 어눌해지고. 이분이 인하대 총장 출신이에요. 대학교 그 인하대 말아 먹는 게 아니라 인하대 그 돈 그 문제가 있었던 분. 아, 그분이? 네, 뭐 벌금 받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아, 자기 뭐 친인척해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인데. 자세히는 몰라요. 이게 저도 판결을 그냥 기사를 대충 본 거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성 별로 교육 강화를 한대요. 할 말이 없어요. 이분 또 인성 얘기 다시 하시는구나. 인성교육. 교육기관별 생애 주기별 교육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양방향 교육 실현, 학생 중심 교육 실현,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양성평등 및 인성교육, 우수교사 육성 및 교사 경쟁력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및 왕따 없는 학교 등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이거 너무 그러니까, 막 쓴 거 그러니까 같지 생각을 안 하고 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생각- 이 실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쓴 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고충들이 있고,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모르고 쓴 거. 지금 그리고 공약 이게 세 번째 후보잖아요. 예. 지금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공약서를 낸 사람이 도성훈 후보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세 명 중에. 이게 항상 차악을 선택한다고. 예, 최선이 아니라 최악은 안 될 것 같네요. 이분이 최순자 최순자. 후보님. 예. 지금 세 번째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 신설로 학부모들의 교육 현장 참여 기획 대폭 확대. 학교 단위 책임 경영 및 교육 평가제 도입. 아니 학교 평가제가 얼마 전에 없앴는데 이거를 다시 도입한다고? 아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없어졌고 지금 교원 그 성과급이랑 이런 거 다 없애자고 하고 있잖아요. 교원 평가도 없애자고 하고 있고. 그거 없앤다잖아요. 나머지 그- 두 후보는 첫 그런데 후보. 완전 역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죠. 뭐 별로. 아니 다음 아니 뭐 너무 얘기할 참여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얘기할 거 있어요. 얘기만 뭐? 그냥 한번 쭉 아니, 해보고. 워딩이 저 약간 충격적인 게 교육계 원로로 구성된 원로 원탁 회의를 상설화의 교육 자문기구 운영. 네. 와 이거 와 뭐 하겠다는 거야? 엄청난 약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걸로 원로 인력을 쓰겠다. 원로이 아니에요. 원로원 만들겠다는 건데? 네. 아 진짜 와우. 웃기다. 여기 목표도 없고 이게 네. 부패제로 클린 행정이랑 무슨 상관이 항상 있어요? 이행 교육계 원로. 기간이 기반 조성이 임기 초반이고 확산이 임기 후반이에요. 모든 게.
아니 그러니까 교육계 원로 원탁회의를 상설화하는 게 왜 부패제로 클린 행정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목표랑 방법도 관련도 이분은 없고 국제화 정보와 다문화에 대한 걸 대비하는 게 외국어 교육이네. 기초 학력과 국제화와 정보화와 다문화를 대응하는 게 외국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공약 순위 5번 보면 유치원 영어, 초등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1인 외국어, 1인 1 외국어 교육 예산 배정. 그러니까 지금 그 영어 교육 한다는 건 전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 영어 교육 시키려고 애쓰잖아요. 유치원부터. 근데 그게 전 좋은 교육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외국어를 왜냐면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10년? 20년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성과가 안 나오는데 10년 하는 것보다 거기서 진짜 몇 개월 사는 게 더 효과적인데. 그게 뭐지? 어쨌든 나는 그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 창의라고 할 만한 그쪽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창의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잘 노는 애들이 잘해. 다양한 경험. 노는 교육을 해야 되죠. 잘 노는 애들이 잘해. 놀게 교육을 확보해주는.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내 경험상 보면 왜 공부를 안 해요? 학교 수석으로 들어온 애들보다 잘 노는 애들이 잘해. 그쵸. 수석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달달달 외우고 무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학 때도 수석이 거의 우리 과 전교 수석이 입학 그걸로 쳐서 전교 수석이 거의 2년에 한 번 우리 과에서 나왔거든요. 걔네들 못해 대부분 드롭되는 애들도 많고 거의. 저분 이렇게 끝났나요? 그럼 교육감 세 분이 최순자, 우리 최순자. 너무 차별한 거 아니야? 최순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은 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나마 세 명 중에 한 명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약간 이렇지 않아요? 최순자님은 죄송해요. 최순자 후보님은 님은 그 교육계에 있었던 분인데 약간 그 오래되신 분 느낌. 여기에 오랫동안 하던 대로 계속 하셨던 느낌. 원로원. 원로 느낌이고 거의 20년 전 두 번째 공약인 것 같아. 고승희님은 교육계에 있지만 사실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뭔가 후보가 돼서 이렇게 공약을 만드신 분 같은 느낌. 그리고 도 후보님도 되게 많은 걸 알긴 하신 것 같아. 지금 그리고, 도동 네. 후보 근데 그나마 나은 것 여기에 같아요. 보면 네. 88개 시민 단체가 선출한 도성훈 후보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 공약을 많이 써왔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제목만 써놓은 거야. 근데 공약 내용으로 봤을 때 이분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냥 셋 중에 한 명을 네. 고르라고 하면 이 사람 일단은 교육 문제라는 게 정책과 다르게 너무 디테일하면서도 작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 교육감이 언급해놨다는 점과 1000명 이상 등록을 하면 대답을 하겠다는 점과 전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같아요.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점과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88개한테 이제 얻어 맞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일단은 그게 제일 기준인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런 거 신경도 나머지 분들도 신경 안 쓰잖아요. 예절 교육을 네. 하겠다. 그리고 유정복 지금 인천시장은 거의 모든 인천 시민단체에서 까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러닝메이트 하는 건 누구예요? 그런 건 얘기 안 했어요? 같이 선거운동 하잖아요. 시장하고 그건 교육감 안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왔어요? 어쨌든 왜 별도로 나오니까. 근데 그런 뭐 뻔할 것 같긴 한데 뭐. 네, 그럼 이제 교육감 교육감은 여기서 끝내고 네. 잠시 쉬다가 쉬다가 쉬고, 오겠습니다. 네. 아니 다음 시간에 봐야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듣기를.